많은 분들이 돈 벌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기준 없이 급등주에 추격 매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내가 사면 항상 고점이죠. 근데 또 유튜브를 보면 빠르게 돈 버는 슈퍼개미들은 급등주에 올라타기도 하고 현란하게 매매를 하니 혼란이 오실 겁니다. 왜 나만 안 되지? 난 주식에 재능이 없나? 무슨 차이지?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급등주를 잘 보는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큰 틀에서 어떤 주식을 봐야 되는가 그 안목까지 배워가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걸 제가 딱 5가지 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운영하는 월클에서는 제가 장마감하고 이슈 정리를 한 다음에 오늘의 급등주라는 걸 공유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제가 운영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오늘의 급등주라고 중간중간 플러스가 된 날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제가 뭐 시장이 어떤지 오늘 급등한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그리고 상세한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쭉 내려보시면 제가 앞으로 더 날아갈 수 있는 오늘의 급등주라는 거를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유도 이렇게 제가 적어 드리는데 이러한 이제 오늘의 급등주를 공유 드린 것들을 제가 한번 모아보니 이 5월 달부터 현재 6월 달까지 공유한 종목들이 있는데 추천주 개념은 아니에요. 함께 이제 공부해보자는 취지이지. 자, 여기서 하나가 60%가 상승이 나왔고요. 뭐 제일 낮은 게 성광밴드 한 뭐 7% 정도, 뭐 HD연대 뭐 40%, 뭐 풍산 뭐 40%,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 드렸습니다. 정확히 이렇게 제가 이제 공유를 드렸는데 사실 뭐 이걸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멤버십 가입해서 이걸 보시고 수익을 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할 생각도 없고 그런 걸 기대하고 들어오시면 실망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방법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시다가 한계에 다다르신 분들 또는 뭐 재료만 보시다가 한계에 다다르신 분들이 오늘 영상을 집중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는 실적만 보시다가 한계에 다다르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급만 보시다가 한계에 다다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할 게 뭐냐면 제가 항상 입이 닳도록 얘기하는 이 상한 5, 상한 5가 무엇이냐? 시장, 재료, 수급, 차트, 재무 이 5가지만 잘 보면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이 이 프로세스로 종목을 발굴하시면 아마 더 확률과 계좌의 수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더 높이 날아갈 급등주 발굴 비법으로 이 상한 5 전략을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한다면 첫 번째는 차트입니다. 차트에서 제가 이러한 종목들을 발굴했을 때 자, 보시면은 한전기술을 제가 이때 발굴했죠.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 모습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차트상에서 어떤 것들을 좀 포인트로 봐야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풍산. 자, 풍산이라는 종목도 제가 여기서 발굴을 했고요. 그리고 연달아서 추가적으로 이제 오르는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LS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서 이제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에서는 딱 여기서 제가 발굴을 했어요. 요때 그리고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져 오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자, APR 요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급등한 거 거기가 고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모르는 이 바닥 이라고 자신 혼자 생각하는 구간보다 급등의 출발, 이 신호탄이 보일 때 저는 관심을 가지길 좋아합니다. 자, 그게 첫 번째로 무엇이냐? 전고점 돌파예요. 자, 안 보이실까봐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전고점 돌파입니다. 모두가 저항이라고 생각했던 벽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뚫는다는 건 그 위에 매물이 없다는 뜻이자 새로운 시세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차트에서 전 심플하게 더 높이 날아갈 오늘의 급등주를 뽑을 때는 첫 번째 전고점 돌파를 봅니다. 두 번째 거래량을 봐요. 거래량이 이 돌파가 나올 때 많이 실렸냐 강하게 실렸냐 이것만 보면 끝입니다. 사실 많은 패턴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심플하게 보자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한전기술 볼게요. 자, 여기 이러한 저항대, 전고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계속 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구간들, 그리고 차트를 좀 더 넓게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죠. 좀 더 넓게 보면 이런 자리들, 여기가 또 전고점이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구간을 돌파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 매물 소화의 의지가 보인다. 근데 동시에 거래량을 보세요. 자, 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최대치 수준의 버금가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캔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항을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시켰다. 그러면 매물 소화를 시킬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이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하겠죠. 자, 내가 이렇게 종목을 저항대를 돌파한 걸 뽑았어. 아니, 근데 내가 뽑은 건 이렇게 다 제자리로 돌아오던데?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두 번째로 재료를 보셔야 됩니다. 주도 테마에 속한 종목일수록 이제 확률이 급상승하는 건데, 자, 그러면 주도 테마라는 걸 들었을 때 책에서도 주도 테마, 뭐 다른 데서도 주도 테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도 테마를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이제 그 핵심 재료 랭킹 컨텐츠가 있거든요. 6월 12일 날짜 제가 한전기술을 공유 드린 날짜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내려보시면은 여기서 일봉 재료 등락률 상위, 일봉 재료 거래대금 상위, 주봉 재료 등락률 상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주도 테마를 이제 한 번에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일봉 재료 등락률 상위는 오늘 하루에 재료가 등락률 기준으로 누가 가장 높았냐? 이 등락률은 이 관련주들 여러 가지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합계해서 낸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등락률 합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관련주에서 집단적으로 올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여기서 순위가 높은 것들은 오늘의 주도 테마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거래대금 합계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관련주에 대한 거래대금들을 다 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래대금은 무엇입니까?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는 이 돈의 표현이죠. 그러면 관련주에서 이 거래대금 합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 테마에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원전이라는 테마가 등락률 합계 데이터도 높고 거래대금 합계 데이터도 높아요. 그럼 관련주들이 집단적으로 상승을 했고 돈도 많이 몰렸다. 근데 다른 재료들에 비해서 얘가 가장 돈이 많이 몰렸더라.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원전이 대장 테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게 일봉에 대한 데이터고 마찬가지로 주봉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월봉에 대한 데이터 제가 이렇게 다 분류를 해놨어요. 주봉에 대한 데이터는 이제 한 주간 주봉 단위에서 등락률 합계와 거래대금 합계를 알려줘요. 자, 주봉도 봐야 되는 이유는 하루 반짝하고 끝나는 재료들이 많잖아요. 근데 주봉 단위에서도 에너지가 차오르고 있다? 그런 것들은 시장의 중심에 놓을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 그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월 단위에서도 이렇게 상위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최근에 나온 재료 중에 얘가 제일 세구나.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료상에서 전 여러분들이 재료는 주관적인 영역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전 재료도 이렇게 데이터화를 시켜버렸어요. 뭐 키움 기준에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루 기준으로 해서 뭐 테마, 등락, 뭐 기간 수익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재료 분류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에너지가 제대로 이제 확인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보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겁니다. 근데 만들고 보니 이 재료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가지고 이 힘의 강도가 구분이 돼가지고 저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전이라는 테마가 주도 테마이고 여기서 이 등락률 상위에서 당시에 등락률이 가장 높았어요. 그 하루 중에서. 그럼 이 종목이 등락률에서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에너지도 가장 강한 테마였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재료가 어떠한 성격의 재료인가?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시대 중심주, 이슈 중심주 이렇게 있죠? 자, 보시면 시대 중심주와 섹터 중심주, 이슈 중심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대 중심주는 시대 흐름에 수혜가 되어 주목받는 주식입니다. 이슈 중심주는 이슈와 테마로만 주목받고 뭐 실적의 연결성이 없는 주식들, 뭐 전염병 테마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뭐 중동 갈등으로 뭐 유가, 석유, 뭐 천연가스, 뭐 해운주들이 이따금씩 전쟁 테마로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섹터 중심주는 산업 구조 변화로 실적이 증가되어 움직이는 것들, 뭐 최근에 화장품이나 뷰티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저는 이 재료에 대해서 시대 중심주냐, 이슈 중심주냐, 섹터 중심주냐 이걸 구별을 해요. 구별을 하고 그게
키워드가 3점짜리냐 2점짜리냐 1점짜리냐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근데 원전은 보시면 제가 시대 중심주에서 원전은 AI 시대에도 해당하고 트럼프 시대에도 해당해요. 그럼 이건 제가 3점짜리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3점짜리로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하단에 내려보시면 일봉제로 등락률 상해에서도 원전이 당일 가장 강한 에너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시대 중심주였어요. 여기에 분류되고 얘가 별점도 높은 재료야. 근데 오늘 하루 시장을 휩쓸었어. 내용을 보니 뭐 한수원과 오클로의 MOU 체결이라든지 뭐 트럼프가 친원전 정책에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뭐 행정명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아, 여전히 AI 시대와 그 다음에 트럼프 시대로서 계속 ING 중이구나. 이렇게 ING 중이라면 시대 중심주들, 섹터 중심주들은 보통 연속성이 더 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슈 중심주 같은 이런 테마성 종목들은 올랐다가 떨어지는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많습니다. 왜?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시대 중심주들은 한번 에너지가 몰리면 좀 더 이어지는 성향들이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재료는 이렇게 주도 테마에 속하고 시대 중심주와 섹터 중심주 안에 있는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딥하게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제 유튜브 영상에 주식으로 100억 넘게 번 슈퍼개미가 알려주는 주가의 비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 이 책을 다룬 건데 손실 없는 투자 원칙이라는 책을 다룬 건데 대한민국에서 재료라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알려주는 책이자 그리고 영상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재료를 봤어요. 근데 재료를 봤는데 이게 나 혼자만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왜? 누군가 말대로 재료는 주관적인 영역이라면 물론 아까 전 여러분들에게 등락률 합계 데이터와 거래대금 합계 데이터로 주도 테마가 현재 어딘지 명확하게 수학적으로 보여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수급을 체크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메이저인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는가 이걸 체크하면 돼요. 자, 한정기술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때 뽑았죠. 6월 12일 날. 자, 이때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했죠. 저는 금액 기준으로 봅니다. 이게 단위가 100만 단위고요. 그럼 183억을 사들였는데 중간중간 160억 이렇게 산 데도 있지만 외국인들의 평균적인 추이를 보면 100억이 안 되게 사다가 좀 전날에 좀 대량으로 매수한 흔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이 들어왔어요.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수급이 오늘만 들어올 수급이라면 그리고 그 다음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오늘이 마지막으로 그 다음 날부터 팔아버린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경우의 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 다음으로 체크해야 될 게 재무입니다. 메이저는 왜 살까요? 메이저가 사는 근거는 뭐 중소형 테마주들을 하는 뭐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근거와는 사실 차원이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이 주가의 본질인 실적의 성장을 하냐 안 하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까지 좋고 재무까지 좋을 것으로 기대되면 이 수급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한정기술이라는 종목은 그래도 꾸준하게 실적을 내오긴 했죠. 자, 그러면 재료와 그 다음에 차트, 그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실적 요게 가장 콜라보가 되었던 종목을 제가 5월 8일 날짜에 오늘의 급등주로 공유 드린 바가 있어요. 자, 내려보시면은 5월 8일 날짜 요때죠. 요때 제가 이때 APR이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APR을 5월 8일 말씀드렸고 필승 패턴, 이 패턴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아까 말한 차트상에서 그러한 패턴들을 잘 생각해보면 무슨 패턴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멤버십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여기서 제가 어닝 서프라이즈에 기반한 기준봉은 연속성이 생각보다 길 수가 있다. 돌파든 눌림이든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것으로 오늘의 급등주로 제가 선정을 했어요. 자, 그럼 APR 다시 한번 볼게요. 자, APR이 이때 상한가를 갔잖아요. 이 상한가를 갔는데 사실 이 상한가를 가고 이제 끝났다, 이제 높다, 난 이제 못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뭐 상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상따 해봤자 뭐 합니까? 이거 추세도 못 먹고 찔끔 다음날에 팔 거, 그런 트레이더들이 다 굉장히 많은데 근데 종목들을 보면 이제 정말 잘 가는 종목들은 상한가 이후에도 이렇게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뭐 다음날 뭐 팔고 뭐 이런 거보다 이어지는 주식을 참 좋아합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차트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저항대들, 이전에 있었던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패턴이 나오죠. 이때 캔들은, 이 돌파한 캔들은 평소보다 거래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많으면 좋아요. 이게 뭐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도 좋고 1년 이상이어도 좋고 상장 이후에 최대치면 더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저항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보통 최소 거래대금은 500억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근데 500억도 참 적긴 하죠. 그러긴 한데 이런 캔들
상승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자, 차트상에서 이제 만족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재료는 어땠을까요? 당시에 이제 주도 테마였고 그 당시에 재료 분류상에서 더 갈 수 있었던 재료였을까요? 몇 점짜리 재료였을까요? 자, 이건 5월 8일 날짜 일봉 재료 등락률 상위 탑10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뷰티와 화장품 섹터가 이날에 굉장히 강했어요. 즉 섹터 중심주의 장세, 이런 테마가 올랐던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산업의 변화, 이런 것들은 산업의 변화가 뭐가 있습니까? 과거 중국에서 한한령을 겪고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자 거기서 실적이 폭증해서 해당 섹터들이 쭉 우상향이 나왔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한한령을 해제하는 기조를 보이자 이런 화장품 뷰티도 실적이 잘 나오던 차에 더 추가적으로 좀 부각받는 맥락이 형성되면서 기대감이 형성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 중심주는 제가 당시에 3점짜리 재료로 분류했고 한한령 해제로 뷰티, 화장품, 음식료, 엔터 5월 8일에 3점짜리 재료를 분류했어요. 그런 3점짜리 재료가 이런 시장을 주도했고 얘들은 또 실적도 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루 올랐다고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추세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재료 같은 경우에서도 당시에 주도 테마였고 섹터 중심주였죠. 자, 그러면 수급은 또 어땠을까요? 자, APR이라는 차트를 보시면은 수급을 보시면 5월 8일 요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8일에 여기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521억, 기관은 133억을 사들였어요. 자, 그 이전에 보시면은 그렇게 사들인 추이가 없어요. 뭐 170억, 180억, 260억 이렇게 사들였지 외국인들도 전날에 이제 미친 듯이 사들인 거죠. 520억, 그 다음 날에 710억 이렇게 메이저가 수요하는 걸 보고 여전히 그럼 이 재료에 대해서도 이 종목에 대해서도 메이저는 지금이 비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들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메이저가 더 살 이유인 재무는 어떠한가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자, 바로 여기서 제가 이제 월클 분들에게 공유드리는 이제 슈퍼픽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APR은 이 마크 미너비니가 말하는 성장주 기준에서 S등급 그 총점이 98점짜리가 나오는 주식이었습니다. 자, EPS는 주당 순이익인데 이게 계속 우상향이 나오면 뭐 삼양식품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점수가 상당히 높았죠. 매출도 마찬가지고 순이익을 뜻한 마진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개가 속도가 붙는지 체크하는 코드 33 점수도 마찬가지로 재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무제표만 보면 다 플러스네 생각이 들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슈퍼픽 기준까지 여러분들이 접목하신다면 이건 성장하는 재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재무상에서도 실적이 받쳐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주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5가지 조건이 맞으면 맞을수록 얘들이 상가에 가더라도 잘 안 눌리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속적인 우상향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제 스타일의 종목이 당시 이때 상가가 한 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성격으로 이제 실적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실적 시즌 때 이런 종목들이 중간중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높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돼요. 차트상에서 높아 보이는 거지 재무상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으면 메이저는 위에서라도 지금 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또 놓치는 거죠. 과거에 이제 GNC 에너지라는 종목이 보시면은 자, 이때 상한가를 갔죠. 뭐 차트상에서 정고점 돌파 이런 거 아닌데 제가 이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상한가라고 이제 말했던 적이 있는데요. 뭐 유튜브에서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월클 분들에게나 뭐 무료 어플에서나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쭉 계속 우상향이 나오죠. 얘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잘 내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상승이 나오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은 실적을 기반해야 돼요. 그래서 재료만 보면 안 되고 또 재무만 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차트만 또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봤을 때 좀 더 확률이 높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 재료, 수급, 차트, 재무 이렇게 다 우리가 어떤 프로세스로 봐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마지막 시장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뭐 이 재료가 더 갈 힘이 있는 그런 재료인지 예를 들어서 주가가 고점에서 꺾이고 있는 장세에서는 시대 중심주나 섹터 중심주가 살짝 쉬어가거든요. 그 사이에 오르는 게 이슈 중심주로서 뭐 전염병 테마나 전쟁 테마가 오르게 돼요. 이런 성격들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쉬어가게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은 쉬어가게 되는 와중에서도 아마 강할 건데 뭐 강하더라도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급등하는 이런 기준봉의 종가에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 눌림목에 사야겠다. 뭐 이런 전략으로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은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이나 재료를 선정할 때 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좀 기준이 될 겁니다. 이거는 좀 더 딥한 내용이라서 다음에 다뤄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만약 차트만 보셨다면 왜 안 될까라고 생각했던 것들, 재료만 봤다면 또 왜 안 될까라고 생각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셨길 바라고요. 이렇게 부합하는 종목들을 이제 함께 공부해보는 것을 원한다면, 그리고 슈퍼개미들의 관심 종목을 한눈에 파악하는 아까 슈퍼픽의 시스템도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웰클 멤버십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시면 아주 풀코스로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멤버십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이겁니다. 마음이 너무 편하다. 왜? 과거에는 차트만 봤었는데 그림이 바뀌어버리면 차트가 살짝 조금만 깨지면 그게 시나리오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상대로 다 안 흘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트만 봤을 때는 이게 현재의 시류에 맞는 것인지 그 내부적인 이유를 모르게 되고요. 근데 재료도 함께 보고 그 다음에 수급도 함께 보고 재무도 함께 보니까, 그리고 시장도 함께 보니까 이제야 진짜 주식 공부를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부할 자료들도 드리면서 이제 시간 절약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괜찮아요. 단 맞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맞지 않느냐? 종목 추천만 원하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비중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안 맞아요. 저에게 함께해서 잘 맞으신 분들은 종목 추천도 남들이 하는 거 해봤다가 이 추천주 따라 샀다가 뭐 손실나고, 그리고 아무 근거도 없이 매매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이제 신물이 나시고 자기 계좌에 대한 이제 막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발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시너지가 매우 큽니다. 혹시 나도 그런 부류라면 저는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